자, 하나오션 들여다볼 건데, 하나오션은 사실 지금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을 11월에 포착을 해서 11월에 이제 병행을 하고 그 슈팅 나오고, 그리고 나서 좀 조종이 깊었어요. 조선이나 방산 쪽의 기준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계엄까지 터지고 나서 이제 뭐 방산 또 하나그룹주 뭐 HD 현대그룹주들도 좀 조정이 일부 있었고, 근데 조정이 심했던 거는 이제 하나그룹주 그리고 방산 그리고 이제 조선 뭐 이런 식의 기준이 됐었죠. 올해 들어서 뭐 추가적인 신고가 랠리의 기준들이 HD 현대 그룹주나 이제 하나그룹주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24년도에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도 마찬가지고 이번 정부 들어서서 가장 그룹의 시가총액이 확장된 그룹이 아마도 하나그룹과 HD 현대그룹일 거예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도 HD 현대중공업은 시장이 뭐 21년도 고점 3,300 대비해서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흐름 속에서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42만 5천 원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고 그 수준에 지금 놓여져 있죠. 하나오션이야 뭐 사상 최대치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대우조선해양에서부터의 흐름이고요. 근데 충분히 지금 슈팅 계속해서 고점을 넘기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또 하나시스템도 눌려있지만 뭐 슈팅 강했고, HD 현대일렉트릭도 1월달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고 재차 이제 눌림목 대단한 거죠. 하나그룹주, HD 현대그룹주 성장성하고 실적이 바탕이 돼서 수급이 유입되면서의 슈팅인데, 희한하게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쪽은 수급이 들어와 있는데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은 순매수 기준의 수급은 제한적이에요. 그 부분은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 위에 요 숫자를 제가 좀 글씨를 바꿀게요. 지금 하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 오션이죠. 오션인 거고, 현재 PER, PBAR이 저수준보다 조금 더 높을 거예요. 11월 달보다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어서. 그러니까 슈팅 나오고 밀렸다가 다시금 이제 슈팅이기 때문에 PER이 21배, PBR이 1.98배라고 한다면 사실 좀 불편하죠.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예요.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저평가 고평가 논한다는 자체가 좀 불편한, 저평가기 때문에 더 날아갈 거다, 실적이 끝내주게 좋아져서 좋아지는 실적은 좋은데 주가에 벌써 이제 상당 부분이 반영돼 있다라는 거죠.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준을 잡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는 겁니다. 네?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분석 기준의 프리미엄이 좀 높게 형성돼 있다라고 한다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부분, 심리와 수급 부분, 저 부분을 놓고 봐야 되는데, 심리라는 것은 일단 어떤 기준이 돼요? 심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모든 내용, 그러니까 명분, 모멘텀, 쉽게 얘기하면 호재, 악재, 호재냐 악재냐 뭐 이런 부분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 뭐 트럼프 관련된 내용이 호재냐, 뭐 호재일 수 있죠.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호재로 인식이 잡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호재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는 한국이 조선 강국이야? 조선 잘하고 있지? 그 조선의 기술력은 유럽에서부터 일본으로, 일본에서부터 우리나라로, 우리나라에서 다시 중국으로 넘어간 뭐 그런 흐름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여전히 뭐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건 사실은 유럽이죠. 그래서 유람선 건조 같은 경우는 유럽이 다 대부분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유람선 건조를 시키지 못했어요. 수주를 삼성중공업에서 2번 받았는데 2번 다 반려했죠. 이제
어찌됐든 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는 일단은 이제 해상 부분에 대한 전력 강화를 가져가겠다. 중국과의 또 대치 관계 이런 부분에 우위를 점해야 되니까 해상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더 우위를 점해야겠다. 근데 잠수함이라든가 이런 특수 목적선 특수 그러니까 뭐 방산 관련된 군함 뭐 이런 쪽의 선박들에 대한 건조 능력이 한국도 뛰어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수리 능력도 뛰어나지 않겠냐,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당장의 수주로 연동이 되거나 그런 부분까지는 일단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2005년도에 선복 과잉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선박이 과도하게 이제 발주가 됐다라는 시기가 이제 2005년도입니다. 근데 배 수명은 최소 20년, 25년, 30년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선복 과잉 그 주기가 아무리 빨리 와도 20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25년이니까 슬슬 발주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예? 지금 예전만큼 물동량이 확장되는 그런 시대는 좀 아니고, IT 위주, 성장주 위주의 흐름이기 때문에 경제 동향 자체가, 그래서 조선주들의 수준은 25년도 선복과잉 때 그때 당시 26년, 27년 반영돼서 사상 최대치 실적을 찍던 그런 흐름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제가 판단할 땐 25, 26, 27년 뭐 이렇게 좀 시간이 걸려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결론은 이 그 심리적인, 그러니까 호재 악재라고 인식되는 모든 부분들은 펀더멘탈에 바로 직결돼서 저평가 상태로 이끌어갈 내용은 일단 아니다. 또 주가에는 상당 부분이 반영돼 있다. 결국은 수급 논리를 봐야 되는데, 수급과 심리는 9대1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심리는 말 그대로 명분이기 때문에 이 명분을 바탕으로 수급이 들어왔느냐, 수급이 들어왔느냐는 두 가지로 놓고 따진다 그랬죠. 하나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 또 누적 순매수, 이런 기준을 수급으로 설정을 잡고요. 두 번째 기준은 거래대금이 형성됐느냐. 거래대금이. 그래서 거래대금이 최소 20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오션 시가총액이 13조입니다. 20위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최소 5위 전후, 그리고 3위 안에 들어와야 슈팅이 나와요. 13일의 경우에는 거래대금 6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점 3%에서 돌린 거죠. 시장이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거래가 조금 더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 시장의 거래가 지금 둔화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2천억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최소 5천억 1조씩 터져줘야 된다. 고수급 논리를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오션이 가지고 있는 뭐 장점의 기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그룹에 대해서 지금 방산 쪽의 기준은 정부의 정책 기준, 대표적으로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기술력을 민간에 이양한 부분, 그게 이제 21년도 대선 그 공약 중에 하나였고, 공약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마지막 시절에 장거리 미사일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의 합의가 잘 됐죠. 조절이 끝나서 우리도 장거리 미사일 개발할 수 있는. 근데 그것을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다 보니 그 기준을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민간 이양 뭐 이렇게 해서 추진체 기술력을 넘겨준 겁니다. 그게 이제 어찌됐건 한국항공우주 카이 쪽으로 넘겨줘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주인 없는 회사고 결국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수를 할 기준이니까. 그렇게 해서 방산의 이제 그 정책은 그거 하나와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이 이제 지상전으로 돌입이 되면서 21년 3월부터 지상전 진입이 되고,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22년 3월이죠. 22년 3월. 아무래도 이제 재래식 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우리나라 정부가 정책금융책을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가 아니라 정책을 완화하고 정책금융 지원을 더 확대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돈을 빌려줘 가면서 야 무기 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죠.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주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나중에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원체 이제 그 큰 규모의 수주다 보니까 야당 쪽에서도 강하게 반발을 못하죠. 근데 다만 이번에 계엄 사태 이후에 하나그룹주들에 대한 볼멘 소리가 야당에서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정도 깊어진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정치적인 논리인 거고 어찌됐든 그러한 그 정책 부분의 영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미국발 트럼프 영향력은 조금 전에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그룹의 지배구조 재편 작업, 경영권 승계 작업이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솔루션으로 양대 산맥으로 쪼갰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현대 대우조선해양은 하나오션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계열로 방산 쪽으로 이제 진입이 되게 됐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이 하나그룹이 2조 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매각은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55.7을 갖고 있는 산업은행이 그 지분을 하나그룹에 떠넘기는 그런 매각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매각을 안 하고 증자를 했어요. 증자를 해가지고 2조 원을 하나오션에다 그대로 넣어놓고 2조 원을 그리고 나서 돈 벌어서 돈 갚을게 이렇게 된 거예요. 돈을 벌어서 갚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2조 원을 가지고 한국항공우주 카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한국수출입은행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그걸 2조 주고 인수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그룹은 2조 가지고 대우조선해양 13조짜리 먹은 거고 카이 시가총액 지금 얼마인가요? 한 5조 6조 하나요? 그것도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 거고 이건 공식화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그룹 재편 작업 기준의 투명성 확보라든가 또 이슈 범위라든가 이런 게 이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오션도 나쁘진 않죠. 그리고 유통 물량이 일단은 없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채권단이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65.77 국민연금 하나오션 우리사주 해가지고 76% 77%가 대주주 물량입니다. 77%가. 거기에 이제 외국인 지분 일부 있는데 요번에 280만 주의 매수까지 들어왔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니라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유통 물량이 매우 제한적인 상태에서 누적적인 수급이 어마어마하지는 않지만 단기 수급 부분이 좀 세게 강도 있게 아까 280만 주라고 말씀드렸죠. 3억 주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0.8% 0.9%가 작지 않은 물량이란 말이죠.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이제 하나오션이든 또 하나그룹주든 또 동반적인 조선주는 우리가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만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이제 슈팅이 한번 나왔고 트럼프 영향력 이슈 범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뜬금없이 이제 11월 중순 이후에 두들겨 맞았고 갑자기 계엄이 터지면서 하나그룹주 자체가 또 조정이 확대됐었고 조선주들 조정도 확대됐었고 근데 지금은요 전혀 문제 없어요. 계엄이나 탄핵 국면을 다 이겨낸 그런 흐름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 당시 기준이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기준이고 미국의 47대 대통령 선출 이제는 이제 뭐 취임식 임박돼 있으니까 결론은 트럼프 당선인의 한국의 조선업에 관련된 코멘트 그리고 정부의 정책 수혜주에 대한 부분에 방산 다 묶어서 또 보는 조선이면서 또 방산 묶어서 보는 또 하나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 이런 내용들까지 또 하나그룹과 트럼프 당선인의 하나그룹과의 관계 이런 것까지 굉장히 많은 이슈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장에 사실상 강세의 흐름을 띠는 겁니다. 지금 11월 달 그 11월 7일 8일 보시면은 슈팅이 나와서 33,000원대, 34,000원, 뭐 38,000원 뭐 이렇게 한 방에 막 쭉쭉 뻗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 당시 기준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3만 원 미만에서 이렇게 검색기에 포착이 돼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 검색기에 3만 원 미만, 3만 원 이하. 캡처한 게 29,850원이고 검색기에는 29,000원 초반 중반에 떴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검색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 검색기가 지금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 핸드폰이라니까요. 핸드폰에 증권사 프로그램 깔아놓고 여러분들은 관심 종목 현재가 이렇게 뜨잖아. 여기는 불기둥 AI 이렇게 뜬다니까요. 어? HD 현대중공업 지금 얼마에 30만 원 훌쩍 넘겨 있잖아요. 30만 원 훌쩍 넘겨 있어. 31만 원, 뭐 32만 원 사상 최대 치신 고가. 얘 3만 200원 찍고 눌린 거고 지금 2만 4천 원까지 놀려놓고 이제 눌린 목이죠. 2만 5천 원까지 놀려놓고 눌린 목이죠 사실. 얘 마찬가지. 4만 5천 원대 지금 4만 5천 900원까지 지금 슈팅. 검색해서 불기둥 AI 주세요 이렇게 바로 나오는데. 이 슈팅 범위들 포착되고 나서 15%의 이 슈팅 범위들 주가가 이때가 10조가 된 거예요. 10조가 시가총액이 10조. 이런 종목에서 수익 내야지 어디서 뭐 어떤 걸 가지고 수익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소형주 잡주 히든 종목 드릴게요 하는 그런 잡주들 안 돼. 결론적으로 이 거래가 이제 터지고 난 다음에 슈팅이 나오다가 곤두박질 친 이슈 내용들을 말씀드렸고 불가항력적인 부분 계엄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나서 12월 20일부터 불과 얼마예요? 12월 20일부터 거래일수 한 달도 안 되잖아. 20거래일? 뭐 20거래일 안 되지. 날짜 기준으로 20일? 33,500원에 포착되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얼마? 45,900원. HD현대중공업 26만 4,500원 32만 원대까지 32만 원 수준. 12월 23일 35,650원? 얼마나 못 들어져? 12월 20일 날 33,500원, 35,650원, 37,850원. 1월 7일 날 38,900원에 뜨고 슈팅 42,900원. 그러고 나서 지금은 45,900원. 탈퇴된 이후에 재진입 신호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멋들어지게. 멋들어지게. 이런 그 추이 추세의 흐름을 1월 7일에만 편입이 됐어도 1월 지금 8일, 9일, 10일, 13일, 4일 만에 10% 이상 12%, 13% 올라온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부터도. 그래 안 그래요? 변동거래량이 1,000억 이상 아니라고 그랬죠. 1월 달에 이제 1,000억으로 줄였었는데 다시 이제 확대해드린다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이 거래대금의 기준에 있어서, 여기죠, 여기. 거래가 1월 2일부터 종목별로 막 거래 터져요.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게 얼마? 1조를 넘기는 거래대금이 터졌잖아요. 1조를 넘기는. 어마어마하죠. 응? 그러면서 슈팅이 나온 거 아니에요. 상한가 이후에 추가 13%. 그리고 또 추가 강세 14만 원에서부터 25만 6,500원까지. 그래가지고 80%의 슈팅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1,500억 이상의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어야 되는데 시가총액이 이제 13조를 넘기는 그런 종목이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1,500억 가지고. 그러니까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의 70%는 터져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13일에 거래대금 6이긴 하지만 500만 주 거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고. 결론적으로 하나오션의 지금의 기준에서는 1,000만 주씩 터져야 최소 1,000만 주. 이번에 거래 터진 게 2,000만 주 이상 터졌잖아요. 2,500만 주였나요? 2,000만 주? 그럼 그 거래의 70%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의미 있는 거래의 70%. 그래서 결론은 2,200만 주가 1월 7일 날 터진 건데 저게 70%면 딱 1,500만 주인 거예요. 그 1,500만 주 터지고 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시장이 너무 흉흉하다 보니 공격적이신 분들은 1,000만 주.
보수적이신 분들은 1,500만 주. 그렇게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보셔야 된다. 11월 7일에도 1,330만 주 터졌어요. 그리고 1월 7일에 2,200만 주가 터지면서 고점을 또다시 넘긴 겁니다.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슈팅은 없어요. 그러니까 1월 8일 날 2천만 주 터지고 양봉이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터지지 않았죠. 터지지 않았고 단기 변동성 확장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고점만 아름아름 넘겨놨어요. 거기에 이제 280만 주 매수 들어왔던 물량에 대한 손바뀜은 아직까지 제한적이에요. 그렇다면 슈팅이 한번 나와줄 수 있는 범위로. 대신에 막연히 슈팅 나올 거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공격적이신 분들 1,000만 주, 보수적이신 분들은 1,500만 주. 그렇게 해서 14일 날 기준에 하나 오션을 넣어놓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넣어놨기 때문에 같은 그룹주를 넣어놓지는 않겠다 이렇게 설정을 한 건데 충분하게 들여다보실 수 있는 위치로. 검색기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상승장악형 뜨죠. 얼마에? 3만 원입니다. 아까 얼마에 떴어요? 29,000원부터 뜨죠. 그잖아요. 29,000원부터 떴잖아. 11월 달에. 이게 이제 11월이고 이게 12월 아닙니까? 이게 1월이고. 요 고점에 신고가도 넘겼잖아. 그러면 상승장악 확인형 뜨면 또 떠야 안 떠요? 뜨겠지. 34만 원대, 34,000원, 35,000원에. 그런 것이 검색계 삔뽐 매수입니다. 이렇게 뜨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3만 원 아니야? 이게 부딪혀주는 게. 검색계에서는 조금 더 일찍 떠준 거지. 29,000원 이렇게. 요 자리에. 그리고 요런 꼬리 자리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요런 자리에 계속 뜨는 겁니다. 지금. 요 흐름들을 왜 놓치세요? 지금 요게 다인 것 같지? 아니에요. 요거는 지금 1월 7일에 차트입니다. 45,000원을 넘겼다고 어딜 넘긴 거예요? 여기를 넘긴 거예요, 지금. 다만 여기를 넘겼는데 거래가 다소 밋밋해. 1월 기준에. 터져야죠. 치수 1억 5천만 주씩 터져야죠. 응? 얼마나 편하고 쉬워요. 주봉의 기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달의 기준에. 다시금 봐요. 아까 월봉이고 주봉에서 다시금 봐요. 3만 원에 딱 뜨잖아. 그리고 윤정도는 건방 떤다고 여기서 괜찮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두들겨 맞았잖아요. 일단은 하락 잉태 확인력 딱 뜨면서 그럼 차익 실현해야지. 어디서 요런 자락에서. 그리고 재편입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재편입하면. 응? 월봉이든 일봉이든 주봉에서 신호가 안 뜬다면은. 주봉에서도 그 다음 달락에서는 다 뜬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장악형 뜨면서의 37,000원의 흐름이라든가. 망치형으로 인식 잡으면 되겠죠. 응? 그리고 뭐 일봉, 월봉 다 형성이 돼서 떴으니까. 응? 돌파하게 목표 주가 45,000원 잡아놔 드렸잖아요. 인위적인 조종의 흐름이 내려오긴 했지만 1월 7일 날 부분에 이 인위적인 조종은 다 끝났습니다. 요 흐름을 돌리는 요 과정 속에서 45,000원을 목표 주가로 설정합니다. 그 45,000원 넘겨 안 넘겨? 넘겼잖아요, 지금. 얼만데 45,900원 찍었잖아.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응? 뭐가 그렇게 어려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세상에 이렇게 쉽고 편한 게 어딨어? 결론적으로 이게 지금 39년 된 증권카드입니다. 39년. 응? 럭키증권. 이게 LG투자증권으로 바뀐 게 언제예요? 90년 초반. 그것만 따져도 30년이 훌쩍 넘은 거예요. 대우증권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 시가총액이 아니라 증권사 1, 2위를 왔다 갔다 한 대우증권. 5만 명이 참가한 대회에서 1억 이상짜리 리그, 마스터즈 리그에서 10주 만에 76배, 7,681% 수익을 내고, 그게 우리나라 최고 기록의 최고 기록, 수익률 최고 기록. 이런 타이틀이 7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 어떻게 설정할 거야? 종목 어떻게 만들어? 교육 좀 해주세요. 주력주에서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내는 교육 좀 해주세요. 1000포인트 시대에 맞는 전략을 2005년 8월 18일 날 목요일 날 제발 좀 우리 증권선물거래소 지금의 KRX 아무나 안 부른다 그랬죠. 제도권 인사 아니고는 오셔서 좀 전략 좀 잡아주십시오. 박순혁이도 이런 데는 초청을 못 받아요. 걔는 뭐 걔 얘기하면 뭐 끝도 없지. 이렇게 해서 2005년도에 이미 검증받고 우리나라 모든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들어가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증권사에서 우리 HTS 수식 좀 만들어주세요. 넣어주세요. 오케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고 있었는데 결국은 추가적으로 또 해달래. 뭐를요? 검색기를 만들어달래. 왜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윤정두가 뭐 여기에 뭐 20봉 평균 0봉전 이런 거 잘 수식 넣을지 몰라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했냐면 윤정두가 집필한 10권의 도서 그것을 내용을 압축해 주십시오. 증권사가. 귀찮아 죽겠는데. 그래도 이거 개발하는데 최소 1억 이상 몇 억 들어요. 근데 증권사 본사에서 해준다 하니 그래서 10권의 내용을 압축을 하고 또 수백 시간의 강의 내용을 압축해달라 압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30가지 이상의 패턴을 잡아줬더니 증권사의 금융공학 박사, 금융공학 박사 그분들이 본사분들이 그 내용을 다시 이렇게 다 수식으로 넣어서 검색기를 완성한 거예요. 그 검색기가 23년 4월에 나온 거고 세상에서 제일 편한 건 윤정두가 된 거예요. 검색기에서 종목이 이렇게 나오거든. SK 하이닉스입니다. 13만 8천 원, 3,800원입니다. 이게 더블 나잖아. 6개월 만에. 시가총액 2위가 이렇게 떠요. 4종목뿐이 안 뜨는데 그 2위가 뜹니다. 엔캠 10만 원부터 떠서 이거 얼마 40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가죠. 10만 원에 떠서 30만 원대 중반 그리고 꺾여져서 20만 원까지 내려온 다음에 다시 떠서 40만 원까지. 매수매도 다 잡히잖아. 응? 아니, 결국은 핸드폰에 이렇게 다운만 받으셔도 불기둥 AA 종목 주세요. 하나오션 나오고 더블 공략 주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나오고 시장 주도 주세요. 오늘 좀 눌렸지만 SK 하이닉스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다. 결론은 이 불기둥 AA 종목 주세요라고 핸드폰에 다운받아서 딱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원클릭 전문가 딱 해가지고 누르셨을 때 하나오션입니다. 29,850원입니다. 11월입니다. 2달이에요. 2달. 3만원부터 얼마예요? 50% 올랐잖아 지금. 저기서만 따져도 50% 이상. 그 다음에 33,500원입니다. 이게 이제 12월 20일입니다. 23일 35,650원, 37,850원, 44,400원. 그리고 계속 떴죠. 42,000원, 43,000원. 그리고 45,900원까지. 매도의 기준에서도 이런 식으로 수식을 다 넣어드렸어요. 그러니까 매도 신호가 다 나온단 말이지. 그럼 여러분들 뭐 선배분들처럼 이런 수익도 다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수익들을 얘기하는 수익들을. 이 수익 범위들을 오롯이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가져가면서 주력 포트폴리오 채워놓고 변동성 종목 잡아내고 항상 뭐 행복할 수 있고 2차 전지 2020년부터 2023년 7월 26일까지 명확하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다들 이렇게 행복하다고 난리가 났는데. 안내해 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십시오.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고 그리고 나서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신 이후에 사이트 여기 보시면은 아니면 유튜브로 바로 찾아오세요. 유튜브에서 윤정두를 검색을 하시면 돼요. 유튜브에서.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그러면
뭐 라이브 방송이든 어디든 누르셔가지고 SKC 레인보우 로보틱 다 있잖아요. 여기 현대차, 한미반도체 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까지. 그러면 SKC 딱 누르셔서 어떻게 하면 돼요? 좋아요 한번 누르고,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 무료 신청, 또 라이브 방송 지금 보시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 채팅방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텔레그램 장중 교육방 들어오시든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하시고. 나는요 다 좋은데요. 일단은 수익이 목적이에요. 검색기 또 그거 다운받아서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셔야죠. 근데 그 다운받아서 뭐 간단해요. 뭐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나는 시간이 없어요. 거기서 튀어나오는 종목만 문자 사인 주면 안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유한양행, 레인보우 로보틱스 딱 떠있죠.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이 장이 어찌됐든 그 장중 고점 39만 8,500원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편입 이후에 3% 수준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그 편입 이후에. 그러니까 이런 그 흐름들의 종목 검색기에서 매수 사인을 좀 잡아주세요. 아까 보셨잖아요. 아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검색기 통해서 나온 종목군들 12월 30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올 바이오파마 진입 이후에 10%의 수익,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에 힘입어서 갭상승 8%에 29% 폭등,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SK 하이닉스 9% 폭등, 또 하나오션. 하나오션이 1월 7일 날만 또 그 이후에는 안 떠요? 뜹니다. 1월 7일 이후에 1월 8일에도 하나오션 여기 돼 있죠. 44,450원까지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다 뜬다니까. 왜 안 떠요? 오늘도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까지 반전을 시켜놨는데 플러스 2%까지 올라왔어. 결론적으로 요 수익 범위들을 다 여러분들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어야죠. 왼쪽 하단에 전화번호 있잖아요. 지금 전화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일 돼서 또 땅을 치고 엉엉 울지 말고. 그러니까 검색기 종목을 그대로 받으시는 거는 3개월 99만 원. 요 이제 이벤트 1명 남았고. 그리고 VIP 방도 3명 남아 있어요. 이벤트 이제 마무리 칠 겁니다. 지금같이 훌륭한 장에서 뭐가 어려운데? 미국장이 그 어마어마한 랠리 이후에 조정이 일부 나온다 할지라도 지금 시장 선물 또 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축되는 부분이 있고, 내일 일본도 이틀 연속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오늘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노인의 날이었나요? 그렇게 해서 휴장이었는데 그게 이제 한꺼번에 그 복합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변동률이 하락으로 확장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지수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주력주 채워놓고 변동성 종목의 기준에서 검색했던 종목군들 대처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략 부분 설정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